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3일입니다. 건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한 이맘때쯤에 발병을 한 것 같습니다. 9월에서 한 10월 정도에 발병을 했고 그때는 조그마한 홍반처럼 생기기 시작했다가 좀 넓어지기 시작했고 여기 이마에 아주 살짝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머리 쪽에 비듬은 아닌데 엄청 심하게 인설이 나오는 지루성 두피염의 형태로 건선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팔 쪽으로 번지다가 다리 쪽, 그리고 온몸으로 다 번지기 시작했을 때 제가 파간호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9월에서 한 10월 정도에 처음 건선이 발병했고, 정확히 진단을 받은 거는 올해 초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서 건선 확정을 받았고, 그 이후로 파가노 요법을 통해서 현미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지인의 추천으로 한의원을 방문했고, 한의원에서는 침 치료랑 지압 치료, 그리고 지금 먹고 있는데요, 이 한약을 좀 먹고 있습니다. 사실 커뮤니티에 보면은 한약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네, 뭐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나을 수는 있지만 완치까지는 힘들다는 게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했을 때 중론인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스테로이드로도 뭐 낫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게 또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약 같은 경우에는 치유 방법 자체가 이제 전체적인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장 선생님께서 이 신장이랑 심장 쪽이 좀 안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쪽을 기능을 좋게 해서 뭔가 건선을 치유하는 그런 치료 방법을 간 것 같은데, 한약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의원을 두 군데 다녔어요. 처음 한 군데 갔을 때는 이제 건선은 열이 많아서 생기는 거다 라고 진단을 해서 양고기, 그리고 뭐 생강, 마늘, 뭐 고추, 이렇게 열이 나는 음식들은 좀 자제하라고 했고, 몸에 있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처방을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지금 현재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 한의원에서는 처방은 한약을 먹으면 몸에 열이 납니다. 네, 그런데 뭐 땀을 나거나 그러진 않고요. 열이 나면서 그래도 좀 기력이 좋아지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상의학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소음인 체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음인에 맞는 한약을 처방받은 거고, 약의 성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을 드려도 도움도 안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설명드리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연 건선이 호전된 것은 제가 한약으로 나았느냐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선 한의원을 가기 전에도 파간요법을 꾸준히 하면서 몸의 컨디션이 계속 좋아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간 수치, 그리고 네, 간 수치도 돌아왔고, 이제 비타민 D는 좋아졌다가 비타민 D를 끊고 나서는 지금 또 살짝 결핍 상태에 있는데, 건선 치유에는 뭐 크게 영향은 안 주고 있어요. 비타민 D의 경우에는 건선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뭔가 호전이 되고 있을 때 비타민 D가 충족됨으로써 뭔가 더 플러스 알파의 개념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비타민 D 하나만으로 뭔가 효과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한 달 전에, 한 달 안 된 것 같아요. 한 2, 3주 전에 혈액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이제 그때 모든 수치가 다 정상인데 비타민 D는 살짝 결핍 정도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굴, 그리고 팔, 네, 그리고 모든 팔 여기 이제 모든 부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도 지금 살짝 건선이 있었어요. 네, 보이시죠?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딱쟁이 같이 있었고 딱쟁이가 더 떨어져 나가고 평평해지면서 면적이 살짝 넓어지다가 색깔이 여려지는 뭐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얼추 많이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여기 상처는 되게 조그만했어요. 한 손톱 정도의 크기였는데 지금 컸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게 번질 때는 사실 되게 극도의 불안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막상 이제 치유 단계로 가다 보니 이렇게 넓은 것들이 도리어 치유가 더 빨리 되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넓다 보니 빨리 살색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넓어지지는 않았지만 뭔가 좀 응축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치료의 속도가 조금은 여기에 비해 느린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큰 차이는 아닌데 어찌됐건 이제 저도 겪었던 과정이긴 한데 겪었던 과정이긴 한데 이제 뭐 건선이 퍼져나가고 커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뭐 극도로 두렵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고, 그렇지만 치유가 될 때는 많이 퍼져 있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호전이 빠르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마 같은 경우에는 살짝 빨간색이 보이시죠? 네, 지금 거의 한 95% 정도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짝 희미하게 빨간 홍반의 기록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낫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다양한 걸 해봤습니다. 뭐 이런 네, 현미 같은 것도 먹어봤고, 예, 그리고 뭐 마그네슘, 그리고 뭐 비타민 D, 그리고 네, 그 외에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저는 영양제를 모든 걸 다 끊었고요. 네, 앞으로도 건선 치유되기 전까지 먹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다 그마다 이유가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굳이 낫고 있는데 잘 호전되고 있는 중에 몸에 다른 변수를 만들고 싶진 않아서 지금은 비타민 D 수치가 살짝 결핍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비타민 D를 먹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 패턴인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야근이 많아서 수면이 많이 줄고 몸도 좀 극도로 피로하게 되어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 음식, 네,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네, 좋은 거 먹고. 근데 우선순위로 따지면은 정말 유해식품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술, 담배, 뭐 인스턴트,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뭐 이런 식품 이런 걸 끊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히스타민 제품도 최대한 피했고, 그리고 가죽과 식물들, 기본적으로 파가노 요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다 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육류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일단 저는 돼지고기는 안 먹었는데 파간요법에서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은 것도 맞지만 돼지고기는 찬 성질이 있어서 한의원에서도 피할 것을 권유했던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안 먹었고, 그리고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닭고기 같은 경우 파간요법에서도 허용식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한의원에서도 저처럼 소음인 체질에게는 가장 좋은 보양식이라고 해서 사실 닭고기를 제일 많이 먹었고,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간혹 먹고 있어요. 네, 아주 간혹 먹고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먹진 않고요. 뭐 그렇더라도 구워서 먹진 않는. 그리고 한의원에서는 뭐 꿩이라든지 뭐 개고기라든지 아니면 흑염소 이런 고기들은 제 체질에 잘 맞기 때문에 섭취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시골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니고서는 뭐 흑염소, 뭐 꿩, 뭐 이런 고기들을 쉽게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식단은 제일 심플하게, 네, 고기는 거의 8, 90%는 유기농 닭, 그리고 나머지
간혹 한두 번씩 소고기를 수육의 형태나 삶아 먹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얼굴은 많이 좋아졌고 몸도 이제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엄청나게 막 열심히 막 좋은 걸 많이 먹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추측한 바로는 치유될 때까지 이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몸에 안 좋은 유해 요소를 차단해 가지고 몸이 자연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좋은 것들을 먹으면은 조금 호전의 효과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몸에서도 일일 비타민 섭취 허용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섭취 허용량이 10인데 100이라는 영양소를 저도 몸에 다 흡수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건선추에 필요한 그 흡수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처음에는 야채, 특히 상추 같은 거 일주일에 거의 한 4kg, 5kg를 먹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그로 인해서 효과가 엄청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든지 적당하게 먹는 게 좋다라고 싶고, 그리고 파가노요법에서는 로메인이나 상추 이런 것들을 되게 권장식품으로 보는데 저랑은 잘 맞진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너무 찬 성분이 있어서 거기다가 생채소여서 그런지 좀 몸에 잘 안 받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익힌 채소가 있느냐 좋으냐 아니면은 생채소가 좋으냐 이런 거는 사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건 저의 경우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추나 이런 거는 잘 안 먹었고요. 그리고 비교적 이제 몸에 덜 찬 성분인 쑥갓이라든지 깻잎, 그리고 그 두 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생으로 많이 먹었는데 생으로 먹으면 그 한약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살짝 독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채소들은. 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익혀 먹었고, 뭐 독성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익혀 먹은 건 아니고, 먹었을 때 아무래도 생채소보다 익혀 먹었을 때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익혀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있는 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달 전에 두제, 한제 두제, 두 세트를 먹었고, 이게 한제에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두 세트를 먹었고, 그리고 몇 달 정도 좀 쉬었다가 지금 또 두제를 먹고 있고. 근데 뭐 한약도 마찬가지로 한약을 먹었다고 해서 스테로이드를 바르는 것처럼 뭔가 확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약을 먹으면은 몸에 좀 기운이 더 나고 흐름이 좋아지고 이런 거를 뭐 간접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좀 직접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뭐 건선치료에서 한방 접근이라는 게 특정 지역에 어떤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크림을 바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몸에 떨어졌던 기능들을 보완하면서 흐름을 좋게 하고 그런 좀 선순환의 구조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한약을 안 먹고 낫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파관요법 하시는 분들 중에 안 낫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직전 한 6개월, 9개월 정도 동안 건선 치료에 거의 제 모든 일정이나 모든 생활 패턴을 바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지금 다 생겼다가 없어지기까지 지금 채 9개월이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한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건선 치료의 필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인정해야 될 거는 기존에 치료가 이렇게 되고 있다면 치료의 속도를 조금 더 증가시키는, 아니면 호전의 속도를 조금 당겨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팔이 많이 나아가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중간중간 나아가면서 또 영상을 한두 개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